예전에는 약 먹을 때 좋았는데 이젠 불편해졌어요. 정액이 마른다더라.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 저희 병원에서 시술했던 가장 어르신께서 99세. 안녕하세요. 헬스조선 전정보 기자입니다. 국내 환자만 130만 명 이상으로 알려진 대표적 전립선 질환, 바로 전립선 비대증인데요. 국내 전립선 비대증 환자는 2015년 105만 명에서 2019년 132만 명으로 증가했고, 최근에는 중장년층 외에 20, 30대 환자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먼 영상의학센터 정혜두 원장님 모시고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 대해 궁금증을 풀어보고자 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휴먼 영상의학과의 정혜두입니다. 네, 원장님, 많은 남성들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겪는다고 하는데요. 주로 어떤 증상들이 좀 나타나나요? 소변 보는 게 불편합니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소변 보는 게 불편한 게 뭐냐라고 자세히 여쭤보면은 밤에 서너 번씩 깨요. 아니면은 버스 타고 가다가 소변을 못 참겠어요. 아니면은 화장실을 자주 가요. 이런 증상들을 또 말씀 주시기도 하고요. 소변을 보는데 소변 줄기가 너무 가늘다든가 아니면 소변 볼 때 배에 힘을 준다든가 이런 말씀하십니다. 소변 보는 게 불편하다. 이걸 그냥 노화 현상,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진료를 받으시고 필요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그럼 원장님, 전립선 비대증 치료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우선은 약물 치료가 있긴 하지만은 그 전에 생활 습관을 먼저 바꾸는 게 좀 필요합니다. 밤에 조금 많이 일어나신다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저녁을 드시고 나서 물을 정말 많이 드세요. 야간요가 심하신 분들은 밤에 조금 주무시기 전에 수분 섭취를 좀 줄이시는 게 좋겠고요. 또 커피라든가 녹차 이런 차 종류를 많이 드시면 또 소변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생활 습관 조절이 먼저 중요한 것 같고요. 이래도 이제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그 다음은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약물 치료만으로 이렇게 아무 증상 없이 지내시면 좋겠는데요. 예전에는 약 먹을 때 좋았는데 이젠 불편해졌어요 라고 한다든가 부작용 때문에 도저히 못 먹겠어요. 이런 분들은 다른 치료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 수술은 대표적으로 경요도 전립선 절제 수술이라고 해서 칼이라든가 아니면 레이저를 이용해서 절제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유로리프트, 그리고 저희가 하고 있는 전립선 동맥 색전술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원장님? 가장 대표적인 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입니다. 전기 칼 아니면 레이저를 이용해서 길이 좁으니까 이 좁아진 길을 파버리면 되지. 즉 도로가 좁으니까 그럼 아스팔트 길을 넓게 이렇게 깔아버리면 되지라는 게 이렇게 수술적인 치료 방법인데요. 가장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전립선을 잘라내다 보니까 통증이라든가 출혈이라든가 발기부전이라든가 심각한 요실금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이제 부작용이 적은 방법들을 찾게 되는데요. 전립선 결찰술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하면은 커튼을 제껴놓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커튼이 이렇게 모아져 있으면은 소변이 잘 안 나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끈을 이용해서 이렇게 묶어놓는 겁니다. 그게 전립선 결찰사를 이용해서 좁아진 길을 좀 넓혀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립선 크기 자체를 줄이는 게 아니라 모양만 바꿔놓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전립선이 커지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전립선 동맥 색전술이 있습니다. 전립선 동맥 색전술은 전립선으로 들어가는 이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을 막음으로써 전립선의 크기를 줄이는 시술입니다. 국소 마취만 하거든요. 정말 피부 요 손톱만큼만 살짝 마취를 하게 되고 이걸 통해서 동맥을 타고 들어가서 전립선 동맥까지 찾아 들어간 다음에 혈관을 막는 시술입니다. 전립선 동맥을 차단해서 전립선 크기를 줄인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원리인가요, 원장님? 우리 몸에는 모든 기관은 자기한테 오는 전용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전립선 동맥도 자기한테 오는 전용 고속도로, 전립선 동맥이 존재합니다. 전립선 동맥 색전술은 이러한 전립선 동맥을 색전 물질로 막아서 전립선으로 가는 혈액을 감소시켜 전립선의 크기를 줄이는 간접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다이어트 할 때 제일 먼저 뭐 하시죠? 일단 먹는 걸 좀 줄여야겠죠? 그렇죠. 맞습니다. 전립선 입장에서는 전립선 동맥을 통해서 공급되는 혈액이 자기 밥입니다. 그래서 밥줄을 줄여놓으면 살이 빠지는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같은 원리에서 봤을 때 너무 많이 안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 색전 물질로 전립선 동맥을 갑자기 이렇게 막아버려도 괜찮은 건가요, 원장님? 저희가 사용하는 색전 물질의 크기가 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립선 그 안쪽에 있는 미세한 혈관까지 막지 못합니다. 어디라도 조그마한 동맥이 하나 있다 그러면은 거길 통해서 어떻게든 살아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시술을 하면서 이게 완전히 동맥이 막혀서 괴사되는 경우는 아직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고요. 외국例를 보더라도
전립선 동맥이 막혀서 완전히 괴사되는 예는 보고된 바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어떤 물질인가요, 원장님? 저희가 사용하는 색전 물질은 엠보스피어라는 물질입니다. 엠보스피어라는 물질은 자그마한 말랑말랑한 플라스틱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요거는 이제 출혈이 있을 때 혈관을 틀어막는 용도로 많이 사용합니다. 다른 비슷한 이제 약간 알갱이 같은 물질들이 있는데요. TB 이런 데서 중환자실, 응급실 이렇게 나오면 안지오그라피 아니면 혈관 시술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가 가끔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색전술이라는 건데요. 피가 나는 혈관을 수술로 들어가서 찾아서 막으려면 정말 힘듭니다. 그거는 어디서 출혈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런데요. 하지만은 동맥을 들어가서 동맥에서 피가 나는 거는 뻔히 쉽게 보이거든요. 그걸 이제 막는 게 색전술입니다. 여기 사용하는 색전 물질도 마찬가지로 엠보스피어라는 자그마한 색전 물질을 사용하고 크기는 보통 0.1에서 0.3mm 정도 되는 색전 물질을 사용합니다. 전립선 동맥 색전술 누구나 받을 수 있나요? 기자님도 받으시게요. 저는 아니고요. 궁금해서 대신 여쭤봅니다. 우선은 이 시술은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은 누구나에게 효과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효과가 있으신 분들은 어떤 분이냐? 보통 전립선 크기가 30g 이상인 경우 이 소변 가는 길을 감싸고 있는 중심부가 조금 큰 경우에 효과적입니다. 저는 전립선 크기가 너무너무 크다던데 할 수 있나요? 라고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 수술적인 입장에서는 전립선 크기가 100g이 넘어가는 정상이 한 20g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5배 이상 커지면은 할 수가 없다 그래요. 색전술은 그렇진 않습니다. 혈관을 타고 들어가서 막다 보니까 크기가 너무 크더라도 전혀 시술하는데 문제는 없습니다. 수술 후에는 좀 영구적으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환자분들이 많이 질문하시는 건데요. 요거 한 번 받으면 평생 편하게 지낼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나왔잖아요. 그래도 지금 부스터샷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술하는 환자분들이 평생 이것 때문에 편하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 확률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하게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이 시술이 1년 정도 효과가 있는 거는 약 90%, 저희 병원 데이터에서 봤을 때는 90에서 한 95% 정도 나옵니다. 이분들을 10년까지도 지켜봤을 때 괜찮은 확률이 한 78%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효과가 가장 좋다는 이제 수술하고 비교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술 같은 경우가 1년 효과가 괜찮으신 분들이 90에서 95%, 10년 정도 지켜봤을 때 한 85에서 90% 논문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는 사실 뛰어나진 않지만은 그렇게 못하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전립선 동맥 색전술의 부작용은 없나요? 보통 부작용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미세한 부작용이 있겠죠. 하다못해 엉덩이 주사 하나 맞아도 엉덩이가 아프잖아요. 제가 보통 동의서 받을 때 드리는 말씀인데요. 요거 받고 나면은 일주일 정도 불편하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주일 정도 뭐가 불편하냐? 화장실 더 자주 가실 수도 있고 소변을 못 참을 수도 있고 소변 보는데 뜨끔뜨끔 하시기도 하고 밤에 자주 깨실 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증상들은 일주일 내에 다 괜찮아집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동맥을 이제 천자에다가 지혈시키는 시술이기 때문에 관련된 합병증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요거는 환자분이 조금만 주의하신다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좀 궁금해할 질문일 것 같은데요, 원장님. 발기부전같이 성기능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은 없나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와서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전립선 동맥 색전술을 하고 나면은 정액이 마른다더라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전립선 동맥이 존재하고 성기 쪽으로 가는 내음부 동맥이 아주 다르게 존재합니다. 5% 정도에서는 서로 교통되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말 조심스럽게 또 성기 쪽으로 색전 물질이 떠내려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액이 마른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액의 구성을 보면은 정낭에서 만들어지는 정액이 대략 한 70% 정도 되고요. 전립선액이 20%, 정자가 한 10%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치료하는 게 어차피 전립선 쪽이기 때문에 전립선액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은 정액 자체가 마른다든가 이런 일들은 없습니다. 네, 그럼 원장님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은 또 어떻게 다른가요?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약간 비슷한 면이 있어요. 우선은 전립선염과 전립선 비대증에서 비슷한 증상은 소변을 자주 본다는 점입니다. 빈뇨가 생긴다는 건데요. 전립선염 같은 경우는 소변을 또 자주 보고 또 소변 볼 때 뜨끔뜨끔 아프다는 말씀을 주세요. 그러니까 염증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리고 염증이기 때문에 증상이 급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얘기 들어보면 2, 3일 전부터 불편했어요. 갑자기 이런 말씀을 주세요. 전립선 비대증 같은 경우는 만성
만성기 질환입니다. 천천히 진행을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불편했었는데 두세 달 전부터 더 심해졌어요. 기간 자체가 좀 깁니다. 역사가 약간 있는 좀 긴 스토리를 조금 말씀해 주시는 게 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립선염 같은 경우는 한 2주 정도 약물 치료하면 괜찮아지세요. 근데 전립선 비대증은 2주 정도 약을 먹는다고 해도 그때 잠깐 괜찮아지지만은 약을 끊으시면 다시 증상이 생긴다는 그런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원장님. PSA 수치가 높으면 전립선암이라고 봐야 할까요? PSA란 거는 이제 보통 건강검진 할 때 남자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전립선 특이학원입니다. 정상적인 이제 전립선액에서 나오는 물질이 혈액에서 검출이 되는 경우인데요. 요게 높으신 경우가 좀씩 있습니다. 보통 전립선염이 있을 때 좀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전립선암이 있을 때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때도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PSA의 정상적인 수치는 4 이하가 정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높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보통 한 4에서 10 사이 정도에서 검출되는 경우가 많고요. 사실 10 넘어간다 그러면 암일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4에서 10 사이를 보통 저희가 그레이존, 회색 지대라고 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4에서 10 사이인데요. 전립선 MRI를 찍어서 정말 암 같은 게 보이는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는 방법도 있고 또 조직 검사를 해서 암세포가 검출되는지 찾아보는 그런 경우들도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이 전립선 비대증 수술 받을 때 좀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할까요? 네, 먼저 환자의 현재 전립선의 상태를 파악하고 나에 맞는 수술 또는 시술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환자분들마다 전립선 크기랑 모양 그리고 호소하는 증상들은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에 대해서 정확한 검사를 하고 그에 따른 진단 그리고 시술 또는 수술을 결정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전립선 동맥 색전술을 도입하는 병원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 모든 시술이 그렇듯이 술기가 상당히 중요하고 의사의 경험과 기술이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시술 경험이 부족하면 전립선 동맥을 정확히 찾기가 정말 힘듭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이 시술을 하는 데 따른 이제 장비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저희가 혈관 시술을 할 때는 2차원 장비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돌아간 2차원 장비를 쓰는데 이 2차원 장비만으로는 혈관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합병증만 더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안지오CT라는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혈관이 진짜 전립선 동맥이 맞는지 확인하는 CT를 바로바로 한 자리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안전한 시술을 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네, 원장님께서는 전립선 동맥 색전술을 500례 넘게 집도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치료를 고민하는 환자분들한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전립선 동맥 색전술이 건강보험을 적용받은 이후에 저도 이제 이 시술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도 겨울부터 시작하긴 했지만은 당시에는 이제 신의료 기술이고 비급여였기 때문에 되게 비쌌거든요. 근데 지금은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담이 좀 줄어들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전립선 비대증은 50대에서 한 60대 이상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고령이라도 또 시술이 가능합니다. 저희 병원에서 시술했던 가장 어르신께서 99세. 정말 좀 정정하셨던 99세 어르신이었는데 이렇게 시술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수술하고 다르게 일상생활 회복이 빠르고 일상생활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많은 분들이라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안전한 시술을 고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헬스조선 질병백과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원장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